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다가구 주택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영화동에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이라는 거는 영업 업무용과 일반 주거용이 같이 있는 주택이죠.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 2층, 3층은 뭐 주거, 뭐 이런 쪽인데, 실제 여기가 업무용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다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58평, 연면적 123평, 4층 건물입니다. 감정가가 대략 9억 9,900. 한 번 유찰돼서 1월 22일 날 6억 9,900에 경매하는데, 다가구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권리관계나 수익성에 대한 이런 판단이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 권리관계, 수익성, 주변의 호재 이런 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중요하니까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열어놨는데요. 이쪽인데 주변은 거의 주택이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 요거를 조금 넓은 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한 1km 안 되는 거리에 수원에서 유명한 화서역 푸르지오. 요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분양을 했었고요. 올해 여름에 공급이 되는데 입주가 되는데 피가 무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시작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게 많이 오른 것은 화서역 세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특별한 어떤 호재가 있었죠. CJ에서 하는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스타먼가요? 그게 이제 들어온다, 만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런 계획 때문에 특히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수원의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위한, 시작 정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영향을 좀 받겠죠? 좀 더 지도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수원역 보이시죠? 화서역, 그 다음에 경매 나온 물건, 수원에서 안양을 거쳐서 서울 가는 도로, 경수산업도로라 그러죠. 경부선, 이게 경부선이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지나갑니다. 뒤쪽에 수원역 뒤쪽에 많은 쇼핑몰, 롯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어떤 개발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개발이 있었죠. 저기 재개발이 있었고요. 수원의 집값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수원의 집값이 오른 이유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 화서역의 프로지오가 상승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한 여기 프로지오도 거기에 또 한몫을 했었고요. 수원이 집값이 오른 두 번째 이유는 수원역과 수원역 주변의 재개발. 수원역에 GTX 시너선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는 호재가 발표됐었고, 그 다음에 쪽 재개발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가격을 상승을 이끌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통 쪽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물론 역시 이 재개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광교 쪽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아래쪽에 지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동탄이 또 공급이 마감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보이니까, 그 중간에 있던 영통, 망포동 이쪽도 가격이 또 비교해서 좀 오른. 그럼 이 3가지의 요인이 수원의 집값을 상승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이 가격의 상승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이 지역은 그냥 뭐 보통의 주거 지역이고요. 근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1층을 근린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2014년이니까 비교적 신축이고, 예, 그리고 아래쪽이 있는데 요 그림을 지우기 전에 로드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집을 좀 가까이 가서 사진으로 봤으면 해서 다시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네, 주변은 거의 그냥 보통의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택 다가구들이 좀 모여 있는, 그리고 건물은 요 건물입니다. 심플하죠. 가구 수가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안쪽에 집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모가 이렇게 창이 많지가 않네요. 어쨌든 가구 수가 많아 보이진 않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5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요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다가구 주택은 꼭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반의 가능성, 그 다음에 원래 허가 난 게 몇 가구용으로 났나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한 건데 여기 이렇게 사무실 2가구, 2가구, 1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실제는 주거용으로 돼 있어서 전체 현재 6가구입니다. 그리고 위반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데 지금 위반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2014년에 지은 걸로 보이고요. 다시 자료로 가겠습니다. 이 다가구는 보통 임대용 목적으로 가져가다가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건데 임대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가 얼마 나올까? 임차 보증금이 얼마 나올까?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5가구라 그랬죠. 6가구라고 했죠. 1층 한 가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진 것 같고요. 공실이어서 빠졌겠죠. 2층이 201, 202, 3층이 301, 302, 그 다음에 4층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룸이 2개가 있고, 2룸이 3개가 있고, 원룸이 또 하나가 있지 않나. 2개, 3개, 1개. 보통 이런 다가구가 원룸으로 돼 있으면 수익성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룸, 2룸이어서 수익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내보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배당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래쪽에 등기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소액배당은 항상 이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배당이 어떻게 나갈까를 먼저 한번 볼까요? 배당을 판단할 때는 소액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소액을 보기 위해서는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소액의 기준은 건물 등기부의 최초의 건저당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14년 1월이죠. 14년 1월. 요 건저당을 기준으로 소액을 판단합니다. 수원은 과밀억제권이니까 8천 이하 2,700. 그래서 소액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딱 한 사람입니다. 2천만 원. 다른 사람들은 8천을 넘어가니까 소액이 안 되죠. 여기만 2천만 원이 소액이 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배당은 어떻게 되나? 첫 번째 2,700이 나가고 두 번째 지금 최저가가 6억 9,900이었는데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는 농협이 2억 5천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아직 돈이 많이 남는데 이걸 다시 써야 되겠네요.
첫 번째 소액 2천만원, 2,700이 아니네요. 2천만원. 두 번째 근저당이 2억 5천. 2억 5천이 전부 받아갈지 아니면 그보다 좀 적을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 최고액 전액을 받아간다라고 일단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7억 가까이에 낙찰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받아가나? 임차인이 받아가는데 임차인의 배당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하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선 변제권은 전입한 날짜, 정확하게는 전입한 이길 그 다음 날과 확정받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날짜에 배당받는 순서가 되는데 그걸 서로 비교해서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 씨는 요 날짜에 배당이 되고 배당 순서가 되고 두 번째 김 씨는 5월 27일이 배당 순서가 돼요. 세 번째 김 씨는 9월 23일. 이 씨는 이미 받아갔고요. 정 씨는 5월 18일이 되겠죠. 그러면 순서가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1번, 2번, 여기가 3번 받아갈 테고 3번 1억 2천 받아갈 테고 4번이 어디가 되나요? 5월 17일이 되겠죠. 맞나요? 5월 27일, 5월 18일 정시 1억 4천. 그죠? 예, 4번이 여기가 되고요. 5번이 여기가 되겠죠. 5번 김하선 씨. 그래서 5번 1억 7천. 7억이라면 돈이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2억, 3억, 4억, 5억, 6억, 6천, 7천, 8천. 6억 8천. 뭐 경매 비용이나 만약에 당해세 이런 게 있다면 돈이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억에 낙찰되면 여기 김효선 씨는 배당이 아주 소액이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그래서 명도 문제가 생기겠다. 한 가구 정도는 명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명도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수익성들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인데, 자, 이걸 7억에 낙찰되면 과연 대출은 얼마 받을 거며 임대는 얼마 나갈까? 저는 여기 지금 5억 5천에 40 몇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거의 한 3, 4년 전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수리하면 한 6억 5천 정도를 받지 않을까. 이제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수익성을 따져보겠습니다. 7억에 낙찰을 받는다. 등기비용, 수리비용, 명도비용이 얼마 나올까? 등기비용 대략 한 2% 정도 봅니다. 한 1,500. 수리비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서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야 되는데 비교적 새 집이니까 요 정도 추정합니다. 명도비용 한 사람 명도하는데 어느 정도 이사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면 5천, 6천, 7천, 한 8천 되네요. 7억 8천. 예. 대출을 얼마가 나올까? 대출은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출이 적게 나온다면 자금의 문제가 생기겠죠. 요즘 대출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3억 정도. 이자는 3.6%면 0.3%니까 90만 원 정도. 자, 임대 아까 제가 한 6억 5천 말씀드렸는데 이미 대출이 있고 이게 전세로 하면 뭐 이게 가능한다 봅니다만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월세를 본다면 또 이자도 내야 되니까 대출은 전세를 좀 낮추고 월세를 이렇게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실제 이게 가능할까를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좀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7억이 회수가 되니까 8천을 투자해서 110만 원. 수익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자금력이 있다면 이걸 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높이는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크지 않은 수익인데, 이거는 임대 수익보다는 장래에 이거를 처분해서 감정가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한 9억에 처분이 가능하다면, 그죠? 그러면 1억 2천 정도가 2년 후에 1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110만 원씩 2년 동안 받죠. 그러면 240, 260. 그래서 8천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이니까 260이 아니고요. 2600.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수익이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쪽의 장래성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서 미래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철도에 여기 예정돼 있는 그 노선이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전에 예정이 돼 있다가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요. 아직도 예정인 그런 계획인데,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주변의 집값은 또 좀 더 상승하겠죠. 현재 광교까지 이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호매실동까지 이 계획이 있는데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경부선이고요. 수원역이 요 정도 되죠. 여기가 화서역. 그래서 지금 여기 SB07이라고 한 데가 아까 그 부동산의 주변, 이 부동산이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확정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또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어쨌든 장래성이 좋아지는 그런 쪽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부동산의 가격을 10억 가까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그럼 밸류맵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구니까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요. 다가구 최근에 거래된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이런 금액들이 나오죠. 네, 이건 단독이고요. 다가구. 그리고 요게 2014년 건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된 게 규모, 대지가 몇 평이고 연면적이 얼마냐 요거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언제 지은 거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요거의 가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수원 화수동의 영화동이죠. 수원 영화동의 다가구 주택이 비교적 깨끗한데, 이 물건의 전체적인 권리 분석 문제가 없었다라고 결론 낼 수 있고, 장래성은 나쁘지 않은데 신분당선의 연장이 된다면 장래성은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기준으로 수익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임대 수익 편이 쪽에 있어서 썩 좋은 편은 아니나, 좀 길게 봤을 때 이 신분당선과 연결해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검토함으로써 이 물건을 들어가냐 마냐, 얼마에 들어가냐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으로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